525번 하나 보고 갑시다. 저 했어요. 너 했어?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이거 했어? 안 했다.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아는 거 했어요. 같은데? 네. 525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거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 i일 때 이게 나오면 주어져 있는 x 제곱 앞에 계수, x 앞에 계수, 상수가 전부 다 실수야. 계수가 실수고 허수인 근을 가져. 그러면 반드시 이 허수근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된다.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네.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3 플러스 루트 2i의 켤레 복소수 얘도 근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근을 모두 다 알잖아. 두 근을 아니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지. 둘이 더해주면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6이 될 거고, 곱을 하면 곱해주면 3의 제곱 9에다가 루트 2의 제곱 2를 더하면 곱은 11이 될 거라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우리가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이게 얘기했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라고 식 세울 수 있다 그랬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 바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2차 방정식이 저런 거 같아야 되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6, a 곱하기 b는 11.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b의 제곱 더하기 2ab 이거 이용하면 되지. 66에 36, 22 36에다 22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58이 될 거다. 알겠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허수인 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리수인 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한 짝이 되는 근, 이게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내가 얘를 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의 공식의 구조가 그렇다 그랬어. 근의 공식의 구조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네들을 분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값은 얘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똑같은데 요 뒤에 있는 값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거 하나는 플러스겠지. 여기 나와 있는 3 플러스 루트 2i가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2i인 거야. 그러면 플러스인 값도 있고 마이너스인 값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5단원에 있는 문제들도 오늘 쭉 이어서 대표 문제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진행 상태가 내가 두 문제씩이라도 채우라 그랬어. 먼저 그 유형들을 전부 다 봐야지 어떤 게 문제화 되는지 그 형태를 좀 아시고 그걸 가지고 더 풀 수 있으면 다 풀면 제일 좋고 그런 다음에 교과서나 학교에서 주는 어떤 자료들 가지고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자, 우리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 연결고리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죠. 588번으로 넘어갑니다. 588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관련된 이야기고, 자,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0과 4,0이다. 2차 함수가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0과 4,0 이런 거죠. 나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다라고 이 문제가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0과 4,0이라고 하면 이게 x 절편.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두고 얘를 풀면 요놈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4다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해석하고 나면 이 뜻이라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다라고 줬다라고 보시면 이걸 가지고 저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3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는 0 이게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바로 답할 수 없어? x제곱 앞에 2니까 우리도 2를 곱해야지. 2를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얘가 a가 되겠죠? 요놈이 b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a 곱하기 b 48이라는 답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걸 풀어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1하고 4가 된 거야. 알겠어? 59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593번. 을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x의 제곱 더하기 2-m배의 x 더하기 4분의 m제곱. 얘가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치? 그럼 이제 문제 받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m의 x 더하기 4분의 m 제곱은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읽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라고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나는 판별식이 있을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거라고. 맞니? 그럼 이 문제 푸는 거 이제 판별식이 2-b 제곱 마이너스 4ac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고 풀어주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크다 지우고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따라서 m은 1보다 작다라고 답을 구해야지.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문제를 읽었으면 여러분들의 풀이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이거 판별식이 0이어야 돼. 0보다 커야 돼.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598번으로 가요. 598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x 더하기 b 요 두 개가 교점이 x가 마이너스 2하고 x는 3이랍니다. a, b를 구하래.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유형 1번하고 같은 형태야. 유형 첫 번째 거 풀었던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하고 ax 더하기 b를 같다라고 두겠죠. 이런 거잖아.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지나가. 근데 여기서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준 거야. 저걸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둘 거야. 그러고 나서 2배의 x의 제곱 3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 요 2차 방정식에 요거의 두 근이 요놈의 두 근이 요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준 거라. 자, 두 근을 또 알아. 그럼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지? x제곱 마이너스 4x x의 제곱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1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은 0. 이 위에 있는 식은 얘처럼 돼야 되는 거야.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맞춰야지. 그지? 2를 곱해. 2를 곱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3 더하기 a가 2하고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2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a가 구해지죠? b 값도 마이너스 13, b는 13 되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추동적인 답은 a 더하기 b. 8이 답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5라고. A가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12. 오케이. 598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어떤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쟤네들 둘을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걸 보면 60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05번에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5 2 y는 x 플러스 1. 요 두 개의 함수가 있어. 하나는 2차 함수, 하나는 직선. 얘네들이 접한대.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하고 x 플러스 1을 같다라고 둬. 그리고 여기서 이 접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름 바꿀 거라. 접한다의 의미는 중근의 의미야.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접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결국에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의미야. 좌변으로 넘겨서 x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1은 0. 자, 판별식 가겠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판별식 영역이 되니까. 이제 판별식으로 가야 돼.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k 더 빼기 3 0.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이 합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 구해버리면 되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구할 수는 있는데 뭐 구하면 되죠.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4 k 값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둘이 더하면 2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냥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가 주는 어떤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데 둘이 접한대.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 0이다를 써야겠다. 이게 이제 머리에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자, 610번으로 넘어갑니다. 610번.
자, 610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요놈하고 접하고, 요놈하고 접하면 y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하고는 평행이에요. 평행하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도형의 방정식 맨 끝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중2 때도 나왔어요. 중2 때 어떤 직선이 다른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해석을 어떻게 해? 응? 성준이 얘기해?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 그래 알아. 평행해 만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그지? 기울기가 같다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요거인 거야. y는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기울기는 얼마야? 요 기울기는 얼마? 동현아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기울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놈하고 접하는 직선을 우리 구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나는 그 직선을 y는 마이너스 2x라고 적을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몰라. 오케이? 아직 안 쓴 게 있어. 접한다를 써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접해요. 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다라고 두고 요놈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b가 같다라고 두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이다를 써야지. 판별식은 0이다를 써야 되는 거야. 접한다. 중분을 갖는다. 판별식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x 앞에 개수가 양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 그러면 7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7 되겠는데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7을 이 자리에서 집어넣어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원하는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7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합 a 더하기 b 마이너스 9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야. 응? a는 마이너스 2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만나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한다. 중분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이제 만나지 않는다도 나올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615번으로 넘어갑니다. 615번. 2차 함수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요거의 최소값과 최대 최소로 바로 넘어가 버리네. 최소값과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k. 이러면 최대값이 같다. 앞에 첫 번째 주어진 건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무한하게 올라가는 거라 얘는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치?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블록이 되면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 최소값은 없는 거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제한된 범위가 없는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2분의 1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여기 더하기 4 할 거니까 빼기 4 2분의 1 마이너스 2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K-2 x가 2일 때 최소값 K 빼기 2가 되는 거야. K 빼기 2 요 놈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완전 요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하고 1을 빼서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플러스 2라고 쓰겠지.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초고창이 양수인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x가 2일 때 최소값 k 빼기 2를 갖고 초고창이 음수인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3k 더하기 2를 갖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k 빼기 2하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k라는 값이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어? 잘 봐둬야 돼. 2차 함수가 무작정 어렵게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꼭지점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꼭지점으로부터 만들어진다. (622번) 지금 우리가 2차 함수에 특별한 제한된 범위가 없었단 말이죠. 제한된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안에서 보여지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연습을 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 7번째 문제는 x가 0부터 3까지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요놈의 최대값이 6이다 4다 요걸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똑같아. 꼭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3배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 더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지금 이 대칭축의 위치가 x는 1이야. 요 꼭지점의 좌표가 1, k 빼기 3인 거야.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지. 자, 여기가 1이야 1. 이 왼쪽에 0이 있고 오른쪽에 3이 있겠지. 그지? 자, 1로부터 0이 멀리 있니 3이 멀리 있니? 3이 멀리 있죠? 0으로 여기 1로부터 왼쪽으로 1만큼 가면 0이 있고 오른쪽으로 2만큼 가야 3이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0이냐 3이냐 어느 쪽이 최대값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얘는 최대값이 아니야. 얘가 최대값인 거야. 결국에 3이라는 값, x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12, k 더하기 9. 12에서 3 빼면 9 되겠지. 이게 최대값인 거야. 다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k 더하기 9가 4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5가 될 거라고. 그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인 거야. 꼭지점이. 따라서 k-3 마이너스 5 빼기 3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 마이너스 8. 최대값이 4일 때 이걸 가지고 k값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이용하겠죠.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왼쪽, 꼭지점, 오른쪽 이 세 가지 값만 알면 돼.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
제일 큰 게 최대가 되는 거야. 항상. 선생님 근데 최대값이 왜 4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622번에 네. 요 놈의 최대값이 4일 때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저 최대값을 4라고 준 게 K 구하라고 준 거야. K값 구하라고. (627번) 이후 몇 번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야? 다 할 건데요? 근데 끝까지 해도 문제가 몇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내가 얘네들을 다 풀기는 하는데 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유형은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 풀어드리긴 하는데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질문 위주로 가려고 했던 수업이라 지금은 이제 여기 아직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627번이야. 627번.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제곱 마이너스 2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빼기 4. 어떤 복잡한 식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식 속에 공통된 부분이 보여요. 공통된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치환이라고 하는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거지. 치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치환을 쓰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런 2차 함수로 보여지겠지.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어진 이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x값의 범위를 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x가 아니라 t로 바뀌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 하는 거야. 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의 요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t의 범위. 이게 먼저 할 일이야. 자, 요놈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게 t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도 결국엔 하나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위치가 1,2예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2 여기 6이 되고 뭐 사실 얘는 대입해 볼 필요도 없죠. 뭐 굳이 한번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3이 나올 거예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하는 범위로부터 여러분들은 t의 범위가 2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왜? 얘네들이 갖는 값의 범위를 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2하고 6. t라고 하는 2차 함수가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저 2차 함수의 t값의 범위가 이게 된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얘를 갖고 이 t에 대한 범위를 다시 구할 거라고. t 제곱 마이너스 2t 반의 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요거야. 자, 요놈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까 2차 함수 1, 마이너스 5. 근데 주어진 범위가 2부터 6까지야. 이 함수는 2부터 6까지면 1이라는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꼭지점의 x좌표가 1인데 1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t가 2일 때 이때가 최소가 되고 최소
최소가 되고 t가 6일 때 이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 값들을 저기 주어진 시에다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 빼기 5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6을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빼기 5 최대값은 20이 될 거예요. 최대값이 20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1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알겠나? 네. 두 번 구해야 돼, 두 번.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하고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의 이차 함수를 풀어내고 자, 이 t의 범위로부터 치환된 이차 함수의 최대치표를 다시 한번 더 구해야 된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632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어진 2차 함수에 대한 이 2차 식에 대한 2차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일한 조건은 실수야. 어떻게 갈 거냐면 2차 식의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2x 제곱 빼기 2x y 제곱 더하기 6y x가 들어있는 이 x에 대한 2차식 부분과 y에 대한 2차식 부분을 분리해서 각각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1을 더해야 되고 빼기 2라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가는 9를 더해야 되고 나는 다시 9를 뺄 거야. 그러고 나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했죠. 자, 이걸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 xy가 제곱이 됐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들은 0이 될 수 있지. x가 얼마일 때? x가 1이 들어가면 0 되지. y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지. 주어진 식은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요놈만 남겠지. 최소값 5 된다. 2배 x 빼기 1의 제곱과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들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항상 양수인 결과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으면 0인 거야. 0. 얘네들이 0일 때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 최소값. 자, 636번입니다. 636번. 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자,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근데 문자가 두 개 들어있잖아. 응? 앞에 조건식이 하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는 x하고 y라는 문자가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y는 x 더하기 4. y보다 x를 바꾸는 게 낫겠는데 x는 y 빼기 4.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 있는 x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면 문자가 한 개로 바뀌게 되죠. 현재는 x, y 두 개가 들어있는데 x 자리에 y-4를 대입하게 되면 이 주어진 식은 y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뀐 거예요. y에 대한 2차식이야. y제곱, y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y 더하기 16. 2차식은 최대 추수의 가장 기본이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항 꼴이야. 꼭지점을 찾아야죠.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6 플러스 9가 필요하지. 완전 제곱식 되려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더해주고 그리고 식을 정리했더니 2배의 y-3의 제곱 빼기 2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 2차식이 2차 함수가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게 됩니다.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게 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야. 알겠어? (642번) 64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하고 D는 2차 함수 위에 그래프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 이 길이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자, 이렇게 할 거야. 여기를 X로 잡을 거야. X.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주어진 2차 함수는 Y축의 대칭이라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똑같아. 오른쪽을 x라고 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x가 돼야죠.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로의 길이 2x가 됐죠.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는 x라는 값을 2차 함수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이 바로 높이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얘하고 얘 더해서 2배 해야지. 이 x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더해서 요놈을 2배 하면 얘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둘레의 길이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주어진 저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을 정리했더니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이 양수인 구간,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3이 0보다 작다 이게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이 사이에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여기 만나는 점이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과 정리를 하면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필요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8 얘를 가지고서 요 놈을 가지고서 이제 x가 1일 때 최대값 8을 갖는다. x가 1일 때 최대값이 8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x는 1은 요 사이에 들어와 있거든. x가 1일 때 최대값 8이 됩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뭐 활용까지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다 하나씩 봤어요. 봤고, 자 앞에서 풀어놓은 것들 중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 살살해. 저그 455번이요. 455번. 아저 풀었어요. 풀었어? 483번 483번. 잘못 봤어요. 어, 483번에 주어져 있는 난이도는 상으로 잡혀 있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는 1.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인 경우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1인 경우에 답이 나오겠죠. 그죠? 않아? 절대값 때문에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에서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나오고 뒤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감마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로 해놨네. 어디였지?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어져 있는 네 가지 값을 가지고 델타인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이 값들을 더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이 두 개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두 개를 통분하면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근과 계수 관계 더 구할 수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 여기는 감마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는 4, 감마 델타의 곱은 마이너스. 그치? 여기다가 1분의 4, 마이너스 1분의 4. 얘는 다 더하면 0 되네. 알겠어? 또 질문.